bass louder.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원대한 꿈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자, 오늘, 5월 13일 공개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방송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방 회원분들은 아침에 이제 종목 추천 하나 나갔으니까요. 문자 확인하시고 아침에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너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이제 요즘에 그 방송 시작할 때마다, 이제 무료 방송 시작할 때마다,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분들이 또 떨어질까봐 많이들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오늘 그 시황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어젯밤 미국이 급락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그 아침에 9시에 이제 시초가 확인하고 시황 얘기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벌써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지났는데 남은 이제 5월달 증시가 어떻게 이제 갈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아무리 이제 누르고 설령 좀 하락을 해도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과 업종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걸 섹터라고 하는데 급등 예상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방에서는 게임주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게임주들이 신고가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실적이 발표되고 또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네. 기대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9시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시황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왜 미국 증시부터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지수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보시면 어젯밤에 미국이 급락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살짝 눌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는 지금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은 어제 미국 다우지수가 1.8% 급락한 걸로 보이실 거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으니까 뭐 급락했다는 표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젯밤에 몇 퍼센트 오르고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추세가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이냐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관되게 횡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읽어내셔야 돼요. 결론부터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4월 초순부터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맞죠?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나스닥 지수 보시기 전에 S&P 500 지수를 먼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횡보한 거예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누구겠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이 코드명인데 아마존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할 건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엄택트
언택트 종목들이 실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쪽은 그래도 지수가 다우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거죠. 아무튼 이제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크게 급락한 게 아니니까 아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잘 보세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나스닥 지수가 그 2월 달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지기 전에 그때까지는 열심히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급격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회복을 다 시켜놨어요. 그럼 굉장히 이 피로도가 누적돼 있겠죠, 그죠? 네.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급등보다는 약간 눌러서 돌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또 잡아당기는 그런 이제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플랫 조정이라고 했는데 막 여기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출렁출렁 지수 자체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옆으로 돈다는 뜻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만 이렇게 돌리느냐? 아니에요. 중국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올라간 게 없고 옆으로 횡보하죠. 저점만 조금 올리면서 올라가는 게 다고요. 그죠? 네. 홍콩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홍콩 증시가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횡보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도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죠? 네. 전 세계 증시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이 추세가 크게 깨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당장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여러분들 아침부터 너무 걱정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수를 얘기할 때는 크게 이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수를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 회원들한테도 많이 드리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 지금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뭐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넘고 뭐 넘는다 거기를 못 넘으면 뭐 어디에서 꺾어지고 어디를 지지를 못하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지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현재 600 뭐 지금 80포인트에 있는데 700을 돌파를 못하면 뭐 어디까지 떨어지고 아니면 거꾸로 어디를 뭐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왜요?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가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요 주식 처음에 할 때 나중에 전문가 초창기 때도 지수 하나 펼쳐놓고 진짜 몇 시간씩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수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막 여기다가 막 선을 수백 개를 막 거가면서 막 그냥 아주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하나도 안 나시더라고요. 저는 힘만 들고요. 예전에는 제가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는 하도 옛날에 지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좋았어요. 10년 전에는. 네, 아무튼 이제 지수 얘기를 옛날에 저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수 얘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뭐 몇 포인트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수가 지금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공략하세요 라고 얘기해 드리면 돼요. 저는 그럴 때 지수 얘기를 많이 해요. 평상시엔 지수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네. 시간 낭비니까. 근데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보고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지수가 요렇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요럴 때는 요게 간다. 저럴 때는 저게 간다. 그럴 때는 그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제가 무방에서 종목 추천은 잘 안 하지만 네.
진짜로 제가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무방 회원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시간 낭비인 것 같죠? 잘 들으시면 뒤에 가서 아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사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옵니다. 무방만 꾸준하게 들으셔도 나와요. 제가 월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게임주를 무방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다는 게 깜빡하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 일찍 얘기했었는데 전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했다고. 오늘 그 얘기도 또 뒤에서 또 해드릴 겁니다. 또 무방도 이제 꾸준하게 들으세요.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수 얘기를 이제 빨리 마무리를 쳐볼게요. 지수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어디에서 돈이 벌릴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솔직히 코스피 지수는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뭘 분석을 해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로서 코스피 지수는 저도 지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제가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코스닥만 얘기했어요. 저희 방에는 대형주 종목도 좀 있고요. 추천주 중에 대형주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종목도 꽤 있어요. 근데 자꾸 코스닥 지수만 갖고 얘기했거든요. 개별주 테마주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재미없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코스닥만 얘기한 거예요. 코스닥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코스닥만 하는 전문가가 해외 증시, 해외 종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 하는데,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잘 벌릴 수 있는 쪽이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이제 보여드리고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은 솔직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오늘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냥 이거예요. 길게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4월 말 5월 달 들어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 여기서 막 지지선을 긋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제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거 아니야? 또 미국이 급락했는데 우리나라도 급락하는 거 아니야?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깼는데 다시 이렇게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그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지금 이거냐 셋 중 하나거든요. 급등하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급락하느냐, 셋 중 하나인데 이 셋 중에 이제 하나를 정하셔야 되겠죠. 하나를 정하고 그거에 맞게 종목을 고르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문가마다, 아니 개인 투자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현재까지는 이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확률입니다. 확률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저는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앞으로의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률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가 횡보하고 있거든요. 경제 재개를 하고는 있는데 또 그거와 만만치 않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천천히 올라오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확 급등할 가능성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굉장히 확률이 낮죠. 그럼 거꾸로 왜 그러느냐? 경제 재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초급등할 만한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한 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간단해요. 전 이거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이게 종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비관론자와 그 사람들한테 속은 개인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똑같이 급락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재도 여러분들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반응을 별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급락했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만큼 급락하죠. 그 다음에 이만큼 급락하는 거예요.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만큼 점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 반응도 안 해요. 실제로 그래요. 벌써 반응 안 하잖아요.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지금. 응?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도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이걸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또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이제 무방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인버스죠.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거든요. 주식은 무서우니까 원유나 아니면 지수 인버스, 그 지수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를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그 개인들이 거기서 나왔느냐? 아니요. 개인들이 여전히 인버스를 포기 안 했습니다. 요즘에 다시 사고 있더군요. 그럼 뭐예요?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주식시장은 셋 중 하나예요. 급등하든가 횡보하든가 하락하든가. 근데 주식시장은 어디로 가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개인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개인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라고요? 급락이에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 인버스 산 사람, 주식 피해서 원유나 이런 거 산 사람, 우리나라 주식 피해서 미국 주식 산 사람, 달러 들고 있는 사람, 금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공통된 거예요. 다 지수 하락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으시죠? 이 말인 즉슨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분들한테 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럴걸요? 근데 이분들은 다 지수가 하락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들이 절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반대로 가죠. 근데 이렇게 급등 나올 그럴 만한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뭐겠어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횡보하면요,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요. 왜요?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그죠?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 손실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손절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죠?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세력들이 개인들 손절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세력들이 진짜 원하는 건 거기에서 물리게 한 다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인버스에 물린 개미들이 못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수가 급등해버리면 거기서 손절 털고 나오거든요. 지수가 급락하면 수익 보고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횡보시키는 거예요. 떨어질 듯 말 듯. 이 얘기를 제가 지난달에 했었죠. 4월 한 10일쯤에. 실제로 어때요? 지수가 그때보다 옆으로 돌잖아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안 갈까요? 그거 동학개미들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안 가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코스닥으로 쏠린 거예요. 왜 코스닥으로 쏠렸을까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외국인도 주식을 좀 팔았지만, 기관들도 주식을 좀 팔았지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거든요. 코스닥이 기회였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주식을 안 샀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막 동학개미들이 들어와서 막 주식을 막 다 산 거 같죠? 그 말을 다 믿으세요? 다 믿으시냐고요. 그 동학개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특정 종목으로 갔어요.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개인들이 다 버렸다고요. 사지도 않고 다 손절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하고 개별주들이 그렇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왜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개인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셨으면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나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급락할까봐 머뭇머뭇거리시죠? 평생 수익 안 납니다. 아무튼 개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네.
급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유명한 주식경환이죠. 그래서 증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코스닥 지수 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이 정도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차트만 보고 저도 얘기를 하면 예, 맞아요. 이제 이 정도면 이만큼 떨어져도 괜찮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고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면 하락해도 돼요. 근데 하락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이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겁니다. 희한하죠? 안 내려와요. 어제도 장중에 투매 나왔었거든요. 오전장에 코스닥 투매 나왔는데 나오다 말아요. 왜 이럴까요? 개인들이 하락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네? 급락을 원하니까 세력이 밑으로 안 누르는 거예요. 어제 미국이 저 정도 빠졌으면 우리나라는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초가 대비 양봉 나오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봉 나오잖아요. 하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한마디로 붕 떠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급락, 코로나 재확산 우려, 그 다음에 주식시주 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나스닥처럼 똑같이 피로도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안 떨어져요. 왜 이러냐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재까지 현재 위치에서 제 예상은 이렇게 땡기면서 살짝 올리든지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돌리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지수가 이렇게 이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대형주 갈까요, 안 갈까요? 개별주 테마주 갈까요, 안 갈까요? 예, 둘 다 양쪽 다 갑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못 가면 개별주 테마주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요번에 대형주도 일부 갈 거예요. 왜냐면 그 3월달 있죠. 3월달에 폭락 나오고 나서 대형주 중에 진짜 그 급등 많이 한 대형주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몇 개나 볼게요. 뭐 LG화학 같은 거 보실래요? 반등이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온 게 있어요. LG화학은 이제 2차전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 나올 때 큰 도움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유화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 국제유가가 폭락할 때 같이 하락했다가 나중에 국제유가가 너무 하락을 많이 하니까 대한유화가 이게 수혜주가 돼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여기였는데 10만원 정도였거든요. 9만원, 10만원, 네, 15만원까지 올라왔어요. 플라스틱 원료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국제유가가 너무 싸지니까 거꾸로 수혜주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처럼 누구요? 동학개미들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어요. 예, 슬슬 이제 우선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저 우선주들이 언제 가는 줄 아세요? 지수가 횡보할 때. 대형주가 가기도 애매하고 개별주가 가기도 약간 애매할 때 우선주가 가죠. 벌써 우선주 지금 10% 이상씩 급등하는 거 나오네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우선주 매집해 놨거든요. 어제도 하나 나갔고 오늘도 나갔고. 자, 아무튼 삼성전자처럼 못 간 것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동학개미들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 싸움이거든요. 지금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겠어요. 화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조만간 손절을 하든가 본전 매도하든가 아니면 1, 2%, 2, 3%짜리 수익 주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동학개미들 때문에 이제 못 갔던 이제 그런 대형주들이 일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한마디로 이제 어떤 게 가느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 겁니다.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거죠. 동학개미 피해주, 그 다음에 실적주. 요즘에 언택트 그 실적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형주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단기나 뭐 스윙이나 중장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올라올 이제 대형주들 있죠. 방금 뭐 순환매가 돌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매 그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짧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개별주 공략하는 거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하시면 돼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데, 알고 하셔야 돼요. 개별주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좀 무거울 거고요. 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는 어떻게 되느냐? 개별주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하면 개별주 장세가 열려요. 근데 개별주 장세 열리는데 요번에는 이제 누가 가느냐? 여러분들 개별주 장세 막 열린다고 그러면은 그냥 모든 개별주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절대 안 그래요. 어떤 개별주들 위주로 가느냐?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요번에는 뭐가 가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귀를 열고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실적주하고 테마주 요 두 가지가 갈 거예요. 벌써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는 어떤 게 가느냐? 제가 월요일날 그 무방에서도 이걸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실적주는 쭉 얘기를 해볼게요. 실적주는 코로나 수혜주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유독 실적이 좋은 것들이 있죠. 그게 누구겠어요? 코로나 수혜주들이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나온 기업들, 아니면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뭐 호실적 이런 걸 기록한 기업들이 말 그대로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그랬냐면 게임주들. 원래 게임주들이 2월달에 테마주로서 이제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주만 가고 게임주들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는 실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이제 2달 지나니까 이제 실적으로 가요. 이제 3개월 됐군요. 3개월 지나니까 3개월 지나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주들이. 어제부터 막 들기 시작하죠. 실은 지난주부터 약간 낌새가 있었어요. 우리 회원들은 알고 계셨고. 게임주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겁니다. 실적주,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가 열리면 열려 있어요, 벌써. 여기서 누가 가느냐? 실적주. 코로나 수혜주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요즘 얘기하는 언택트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언택트 수혜주가 가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테마주예요. 테마주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정부정책 수혜주, 그 다음에 대선주,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언택트가 있겠죠. 아직 실적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기대감으로 가는 언택트 테마주들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개별주를 좋아하시면 이쪽을 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코로나 수혜주가 언제부터 급등했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급등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마스크, 진단키트, 손소독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 일부는 또 갈 거예요. 극히 일부는. 이제 극히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 다 안 가요. 이제. 그 중에 극히 일부는 또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뭐가 가겠어요? 앞에서 못 간 것들 있죠. 그게 간다고요. 세력의 새로운 테마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수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여기에서 딱 예상을 하나 하면 돼요.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그리고 전략, 그리고 종목,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 거냐. 지금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보죠. 지수 얘기는 아까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가 세 가지인 거예요. 지수, 종목, 그 다음에 전략,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종목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죠. 종목을 이제 그 어떤 종목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제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개별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개별주에서는 실적주나 테마주가 갈 건데 그 중에서 뭐 코로나 수혜주, 정부 정책주 이런 것들 있죠.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희 방에서 메가임대하고 애니능률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냐면 1월 달에. 그러니까 미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식을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냈었는데, 자, 요거를 하나씩 보죠. 애니능률을 갖고 볼까요? 애니능률을 매집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해놓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그냥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국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조만간에 이거 문제 터지겠구나. 이제 좀 있으면 2월달 되면 계약하고 뭐 졸업식도 하고 계약도 해야 되는데 새학기 되는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돼서 테마가 형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언택트요? 예, 설명 계속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시면 돼요. 언택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제 비접촉이죠. 네. 네네. 금강경님도 라이브 1년 연장 가입하셨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예, 언택트 뜻은 그거예요. 비접촉. 애니능률을 그때 여기서 샀었어요. 제 옛날에 이거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1월 31일 날 1월 말에 샀었죠, 그죠? 네. 그때 애니능률 매수하서 이게 수익으로 나갔거든요. 바닥에서 매집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5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이게 코로나 수혜주였죠. 아, 예, 1,000원이 맞습니다. 네. 오늘 추천 나갔어요. 네. 우리 회원들. 네. 이 애니농률이 이제 이렇게 그 매집을 했었는데 이제 2월달 2월 중순 넘어와서 2월 말쯤 되니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죠.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이거 3개월 전 거예요. 이미 수익 다 이제 내고 잘 팔았거든요. 이것도 했었고 그 당시에 메가임디도 했었죠. 보시면 여기서 매집했었거든요. 눌림목이 한 번 더 나오고 쫙 급등하죠. 진바이오텍도 그때 이제 샀던 거예요. 1월 17일 날. 그리고 메가임디도 추천을 했었어요. 메가임디는 일자리 관련주도 됐고 교육 관련주도 됐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됐거든요. 수익이 이것도 많이 났습니다. 40% 50% 이상씩. 네. 근데 앞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은 이 교육 온라인 교육주만 가는 게 아니라 게임주도 원래 같이 갔었어야 돼요. 이거 처음처럼님이 그때 저기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회원님 저랑 이제 10년 된 회원이신데 그때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그때 비유를 하셨냐면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면 착한 학생은 집에서 공부할 거고 나쁜 학생은 집에서 게임만 할 거다.
명언이에요 진짜. 그죠? 네, 진짜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뭐가 형성이 됐어야 되냐면 게임주하고 교육주가 두 개가 같이 갔었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가더군요. 둘 중에 하나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게임주는 2, 3개월 뒤에 실적으로 보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해서 알아맞힌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력이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실적주로 보내려고.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게임주가 대표적인 뭐예요? 언택트잖아요. 비접촉.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가 가느냐? 게임주가 나르기 시작하죠. 저한테 여기에서 이 웹젠을 물어봤던 제 그 지인이 있었어요. 여기서 물어보더군요. 2월달에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그 사람 사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웃고 있겠죠. 뭐예요? 이게 코로나 수혜주가 맞았는데 급락했던 거예요. 근데 급락했을 때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량이 확 줄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거래가 많죠? 누군가는 여기서 싹 쓸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게임주는 실제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한 거예요. 저희 방에도 이때 교육주하고 게임주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 게임주 온라인 교육 수혜주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이 게임주들이 어제부터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탄이 뭐였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거든요. NC소프트였어요. NC소프트를 잘 보고 계시라고. 어디에서요?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잘 보고 계시라고.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요? 보유 종목 중에 게임주가 몇 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펄 어비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저기 거래소 쪽에 게임주 대장이고, 네. 펄 어비스는 코스닥 쪽 게임주 대장주예요.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정도 되거든요. 펄 어비스를 보면은 오늘 이제 좀 뭐 흔들어놨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슬슬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니 이거는 뭐 전고점도 못 제끼고 힘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잘 보셔라. 아, 예,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대신에 네,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 어때요? 네.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간다고. 이게 뭐겠어요? 실제 코로나 수혜주 중에 앞에서 안 가고 있었던 게임주들이 하나 둘씩 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가요? 대형주가 가요. 그 뒤에는 중소형주 따라붙죠. 특히 소형주는 여러분들이 개별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급등, 뭐 상한가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소형주에서 나오잖아요.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딘가에서는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지수가 급락할까봐 현금만 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증시가 하락하면 바로 도망 나가려고 탈출하려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게임주 같은 것들이 어디 한두 개겠냐고요. 응? 비접촉, 언택트. 요즘에 언론에서 언택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게 게임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택트 관련주가 게임주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겠어요? 많아요. 이거를 미국 증시를 보면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미국 주식 중에 여러분들 저희 방도 단타하고요, 단기 매매하고 뭐 스윙, 뭐 중장기 투자도 이제 다 합니다. 근데 요즘엔 스윙하고 단기 위주로 종목 추천을 많이 해요. 회원들 계좌 빨리 이렇게 순환하게 해드리려고, 계좌가 잘 돌게 해드리려고 단기하고 특히 스윙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해외 주식은 보면서 합니다. 저희 방이 그렇게 저렴한 방이 아니에요. 아마존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아마존이 대표적인 언택트 그거잖아요. 언택트 관련주.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4월달에 보여줬어요. 신고가 내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넷플릭스. 이미 4월달에 신고가 내놓고 지금 슬슬 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갈까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가요. 게임주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더 있어요. 여러분들 개별주 좋아하시니까 개별주 쪽 얘기를 더 해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 있죠. 네. 요번에 그 2월달에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심각하게 코로나가 그게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많이 시켰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2, 3월달에 급등한 게 있고 안 간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우리 방 보유 종목이 아니라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푸드나무 이런 겁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집에서 먹는 가정 간편식 HMR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거 수혜주.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나왔다잖아요. 간편 건강식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확한 용어네요, 그죠? 네, 간편 건강식품 HMR. 그때 저희 방에서 공략했던 게 우양이죠. 이미 여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 나갔거든요. 요거 잠깐만요. 제가 그때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알겠네. 이게 요 자리에서 시초가 공략했거든요. 추천하고 나서 회원들이 이제 알아봤나봐요. 우양이 뭐하는 회사지? 회원이 이제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여기 있네 이거. 네. 이게 우양 사이트였는데 주문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됐었어요. 이거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보면서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여기에요. 여기. 수익이 많이 났죠. 나중에 코로나 이제 급락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가 투매가 나와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왜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테마주 수혜주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천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냐면 지수가 급락 나올까봐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고생들 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렵죠. 어려우면 정부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정부에서 뭐해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우버라는 회사가 그 뭐 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공유하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음식 배달하는 그 업체를 인수한다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를 살리려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겠죠.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정책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경제가 어렵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저기 저축은행 가서 돈 맡기시나요? 아니면 저기 우체국 가시나요? 우체국 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설마 우체국은 안 망하겠지. 왜냐면 정부에서 보증을 해줄 거니까. 뭐 그런 믿음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정부 정책주예요.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그렇게 우체국처럼 뭐 종목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정부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계속 돈을 쏟아붓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테마주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정부 정책주예요. 그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기업에서 확실하게 미는 거. 그 테마주들이 가장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여러분들 LG에서 뭐 투자한다고 하면 잘 안 갑니다. SK에서 뭐 투자한다고 하면 잘 안 가요.
삼성에서 어디에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하면 갑니다. 왜요? 삼성이 이제 보증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장이 어렵다 자꾸 하시는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반대편에서는 그걸 살려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풀면, 돈 얘기가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정책주가 되고 그게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더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개별주 테마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피하시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기회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저 이 격언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전문가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렇지, 맞는 얘기야. 그랬어요. 전문가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개인들이 수없이 걱정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이거 맞구나 진짜. 제 자식한테 주식 격언 하나 이제 써주고 죽으라고 하면 전 이거 써주고 죽을 것 같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진짜로요. 하나 더 적으라고 하면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네. 명심하거라. 그러면서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적으라고 하면 절대로 세력한테 속지 마라. 네. 세력이 즐겨하는 건 속이는 거다. 네. 뭐 그런 정도? 네. 예.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요번에 4월달 5월달에 큰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들이 이 기회를 놓쳤어요. 왜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신 건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네. 순간적으로 급락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실제 실물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힘들어하시고, 그죠? 실제로 이제 이 질병 때문에 어디 외출도 못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울하고, 그죠? 네.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누군가는 그걸 믿고 테마주를 만들고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칠암동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포심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비싸져 있고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과열돼 있어요. 그때 주식 사면 또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생을 별로 안 해요. 왜요? 개인들이 여전히 공포 심리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절을 잘 안 시켜드려요. 뭐 종목 추천할 때 손절가 얘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단기 매매할 때도 손절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손절 안 할 주식을 추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회원들이 종목을 매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손절 안 하게끔 제가 자꾸 심리를 잡아드리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방송합니다. 수익 많이 내드리려고. 수익 많이 내드리려고 매매를 많이 한다기보다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손절을 잘 안 합니다. 3월달에 이렇게 급락이 이제 코스닥지수인데 3월달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손절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하고 뭐 했냐면, 자, 이거를 이제 극복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어떻게 급락을 해 이걸 견뎌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뭘 갖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일관적인 거예요.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망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보세요. 보시면 증시가 폭락했죠? 폭락할 때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힘드시죠? 지금 생각보다 지금 투매가 강하다. 하지만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손절 금지.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하시면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형들 맞죠, 그죠? 그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에는 3년, 5년, 뭐 7년, 그리고 우리 처음처럼님처럼 10년 되신 회원분들, 10년 된 회원도 계시지만 3년, 5년 이상 되신 장기 회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글을 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이분들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가 이제 막 글을 치기 시작하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규 회원들 이제 힘내라고.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회원들이 막 거들어 주셨어요. 방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폭락 나오면 보통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데, 방이 폭파되거나 아수라장이 되는데, 우리 안 그랬어요. 장기 회원들이 나서서 회원들 힘내라고 많이 도와주셨고, 다 지나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하루 한 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왜 그랬냐면, 비율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태풍이 큰 태풍이 하나 오고 있는데, 태풍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 돌아다니십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3월 19일날 저점을 찍고, 이제 이게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목요일날 쯤에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걸 봤어요. 언제요? 여기서 딱 돌아서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할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잘 아냐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요만큼 급락할 때는 회원들을 안심을 시켜드리고, 여기서 추가하게 나올 때 뭐라고 있었냐면, 이거라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이제 비관론자들은 뭐 손절 때려서 나중에 주식을 바닥에서 더 사자 막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비교를 하면 그래요. 사람도 손절할 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합니다. 반드시 급반등이 나올 거다. 급반등이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틀 3일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왜요?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레파토리는 뻔해요. 사람들이 맨날 속아서 그렇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바람에 손해가 크신 거 안다. 근데 그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10개 중에 이게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반드시 보유 종목이 10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급등을 해서 수익을 주든지 아무튼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폭락하기 전에 세력이 매집되는 걸 다 사놨기 때문에 세력이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리는 게 있을 거다. 왜냐면 세력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분명히 급등시키는 게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나왔어요. 이런 게 링네트 같은 거. 그 중에 한두 종목이 먼저 올라올 거다. 지금 현금 없으시죠? 그랬어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면 현금이 없어요 원래.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에서 10종목 중에 한두 개 올라올 텐데 거기서 현금을 내가 만들어 드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두 종목이 올라오지만 급반등 나오고 지수가 출렁출렁이면서 또 올라오면 처음에 한두 개밖에 안 됐겠지만 그게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늘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점점점 현금이 많이 생길 거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힘든 마음도 많이 풀어져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종목을 믿고 세력을 믿고 손절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했냐면 교육을 했어요. 바닥을 찍고 딱 돌아서요. 돌아섰을 때 뭐 했냐면 실제로 10개 중에 한두 개씩 종목이 한두 개씩 이제 급등을 합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링네트였죠. 링네트 왜 샀냐고요? 이거 재택근무 수요주였거든요. 매수 여기서 했었어요. 사자마자 수익이 났었는데 조금 챙겨놨다가 나 물량 남겨놨더니 폭락 들어와서 손해가 났었어요. 손절했냐고요? 안 했어요. 물타기 안 했어요. 돈이 있어야 물타기라죠. 증시가 폭락 나왔을 때는요 현금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현금이 없다고요. 현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현금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저점 찍고서 일주일 만에 상한가 치면서 바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현금 만들어 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미리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 갖고 제가 뭐 할 건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할 거냐면 분명히 여기서 세력들이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재료를 바꿀 거다. 그리고 증시가 폭락하면 전 세계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정책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를 가서 단기 매매할 거다 그랬어요. 왜요? 돈이 안 도니까 현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오래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를 시켜드릴 거라 그랬어요. 짧게. 원래 저희 방은 수익 위주로 가거든요. 이거보다 더 짧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종목이 처음에 링네트처럼 한두 개 돌아오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두세 개, 네다섯 개 늘어날 거다. 그럼 나중에 계좌가 다 회복돼 있을 거다 그랬어요. 간단하죠, 그죠? 이거였어요.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아주 쉽게 됐어요. 왜냐면 세력들이 도와줬어요. 개인들도 우리를 도와줬고, 개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냐면 개인들이 그때부터 주식을 안 사고 원유를 사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샀어요.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여기서 더 사버렸으면 아마 개별주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폭락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걸 보더니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방 보유 종목들이. 세력도 우리를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냐면 제로를 원래 대선주였는데 갑자기 다른 걸로 바꿔서 올려버리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이 제가 종목들을 지금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급락 전에 산 것도 지금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버나인은 급락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근데 거래는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죠. 이게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낙연 주였어요. 이낙연 씨 관련 대선주였는데 세력이 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인공호흡기로. 인공호흡기 뭐예요? 그때 인공호흡기 없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그 포드였나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이었나 보다. 거기다가 이제 긴급 명령했잖아요. 자동차 그만 만들고 인공호흡기 만들라고. 파버나인 세력이 싹 바꿔버린 거예요. 재료를. 수익 잘 내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이 돌기 시작하고 기존에 들고 있던 것들을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4월 초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도 우리를 도와줬고 개인들도 우리를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기존 회원들 지금 거의 다 재연장하고 계세요. 재연장하고 계시고 아까 금강경님도 이제 1년 결제하셨는데 저희 방은 이제 6개월이나 1년 결제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강경님도 저희 방에서 되게 오래되신 분이고요. 다 재연장하시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손절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할지 막연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주식하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문가하면서 10년 넘게 했거든요. 전문가를. 근데 수도 없는 상승장과 반대로 급락장도 이제 여러 번 겪어봤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손절 안 하고 수익 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제 마음이에요. 샀다 팔았다 저 잘할 자신 있어요. 단기 매매 제 오죽하면 옛날 별명이 지금은 진검승부인데 옛날 별명이 급등주 살포기였어요. 필명이 아니라. 단기 매매 지금도 자신 있어요. 샀다 팔았다 분차트 매매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안 해요 잘. 그런 거는 왜요? 회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건 손절가를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손절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기 매매 전 그런 거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들한테 가장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손절 안 하고 수익 내는 법. 요번에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거는 제가 우리 회원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호님이 그 월요일날 우리 이호님이라고 이제 우리 방에 이호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이제 장기 회원이세요. 근데 오래되셨는데 이분이 올려주신 매매 일자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보고 이호님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네. 저도 이거 보고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올리자마자 이제 제가 캡처한 거라서 조회수가 지금은 이제 900개 안 되죠. 네, 올리자마자 제가 바로 캡처해서 그래요.
한번 뭐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부분만. 다시 돌아온 이호입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2월달에 올리고 3달 만에 다시 올립니다. 코로나로 참 힘드셨지요. 누구 하나 안 힘들었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주식하고 있었으면 언제 제 손이 종목들을 잘라냈을지 모를 일. 우리 방은 교수님과 우리 대신 회원님들 덕분에 믿고 또 믿으며 종목들 손절없이 버텼습니다. 혼자 했으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그 힘든 와중에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수익도 뜨문뜨문 있었고요. 교수님께서 공방에서 말씀하신 게 허언이 아니란 걸 아래 계좌 캡처본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 뭐냐면 계좌 잔고 변화율이에요. 계좌가 이분이 이제 여러 개를 3개인가 4개 정도죠. 네, 3-4개를 운영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올리신 거예요. 5개인가요? 네, 5개라고 하시네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2월달이에요.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HTS 자료를 이렇게 하나로 모은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2월달이죠. 2월달, 여기가 3월달, 여기가 4월달, 5월달. 기간 차이는 이제 수익 실현한 거 이제 그거 때문에 이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3월달에 폭락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게 급락을 하니까 수익 실현 종목들이 별로 없었겠죠. 사실 그 초반엔 그랬으니까 3월달에는. 자 보세요. 2월달에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계좌예요. 저희 방 계좌 수익률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걸 보세요. 차분하게 수익이 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슬쩍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좌가 수익이 잘 나고 있다가 계좌가 슬슬 이제 바람이 빠지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2월 말부터 증시가 하락하니까 슬슬 종목들이 눌리면서 이게 줄어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3월 달에 폭락이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계좌가 이만큼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손절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4월 초순 되니까 어때요? 2월달 여기를 다 회복을 하죠. 4월 초순에서 4월 중순쯤 되니까 4월 중순 되니까 회복을 하죠.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자박자박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전보다 수익이 계좌 수익이 훨씬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시가 폭락 나왔을 때 제가 회원들한테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하고 수익 위주로 가요. 왜요? 회원들 계좌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현금 없는 분들 없이 계속 돈을 돌리려고. 옛날에는 30% 50% 이하짜리 수익은 매도 사인도 안 냈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열심히 내드려요. 20% 30% 40% 50% 때로는 70% 80%짜리 수익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최대한 돈 돌아가게끔 계속 제가 신경 써서 리딩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실제 회원분 이게 계좌입니다. 제가 여기 왜 이호님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기 저희 회원 필명이 이호님인데 이호님이 그 리딩대로 그대로 100% 따라 하시는 분이에요. 매수 사인 나오면 사고 매도 사인 나오면 팔고 반만 팔아라 그러면 반만 파시고 네. 무조건 리딩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리딩하고 상이하게 하시는 분이었으면 다르게 하시는 분이면 제가 이런 거를 못 올리죠.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 이호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올려주신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그죠? 이렇게 계좌가 지금 꽃을 피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못 믿으시죠? 예, 전문가 못 믿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회원이 이렇게 장기 회원이 올려주신 거는 믿어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또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개 더 보여드릴게요. 오르카님도 맞아요. 1년 저기 가입하셨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올해 1, 2월 달부터 그죠? 네, 수익 많이 난 거 고수익률 순을 올려드린 건데 바른손 기생충 테마주였죠? 이거 보유하고 있었어요. 모나리자 KM 뭐예요? 코로나 마스크 대장주죠? 100% 80%씩 수익 났어요.
웰크론도 마찬가지죠. 이월드는 뭐예요? 이월드는 저거잖아요. 이낙연 씨 관련주. 4월달에 수익 났죠? 4월달에 증시 안 좋을 때 총선 전에 이낙연 주 급등할 때 수익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국영GNM 이낙연 수혜주고, 흥구석유 뭐예요? 유가 수혜주죠. 다날, 초록뱀,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다날은 초록뱀은 방탄소년단이고, 다날은 뭐예요? 언택트, 전자결제 수혜주죠. 우리선 FNG 이것도 먹는 거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수혜주, 알스포트, 재택근무 수혜주, 파세코, 계약 초중고등학교 계약 수혜주, 인성정보 이거 뭐예요? 원격진료 수혜주, 삼성전자 우선주. 동학개미들 들어오기 전에 수익 내고 빠져나갔어요. 저희는 삼성전자 가지고 수익 40% 났죠. 장기 투자한 거 아닙니다. 네. 수익으로 간 겁니다. 애니농열 메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네. 요거는 단기 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이 정도로 찍힌 거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요거는 단기 종목 위주로 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또 단기를 따로 운영을 해요. 단기 매매하는 방을 보시면 요거죠. 5월 8일부터거든요. 요게 주말에 주신 거라서 5월 8일부터 파세코 쭉 있죠.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 그죠? 1월달 쭉 있는데 보세요. 40%, 15%, 7%, 14%, 50% 계속 있죠. 20%. 네. 쭉 있잖아요. 수익이 나고 있어 안 나고 있었어요?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 전략을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수익이 나죠? 이런 걸 보여드리면 꼭 댓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손실난 거 왜 안 보여주냐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전문가가 손절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회원들은 더해요. 더하다니까요. 네. 가끔 물어봐요. 저거 뭐 손해신데 파실래요? 죽어도 싫대요. 네. 전문가도 독한데 회원들은 더 독해요. 손해보고 파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종목을 매수하고 나면 세력들이 흔들어서 잠깐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수익 내고 팔아드립니다. 지저분한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한 번에 사고 말지. 깔끔하게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매수하고 설명 충분하게 해드려서 수익 나게 도와드립니다. 저희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다 그러세요. 편안하시다고. 오늘 아침에도 연락 받았어요.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되게 편하다고. 손절한 게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계좌 실제로 이거 캡처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전략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CJ 스님도 어서 오세요. 널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하면 뭐 합니까? 올해 수익을 제대로 내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있는 자꾸 두려움을 자꾸 제가 떨쳐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익들이 어떻게 난 거냐면, 잠깐 지수를 다시 볼게요. 지수 있죠? 자, 이거예요. 지수가 급락할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요. 했어요. 뭘요? 계속 신규 추천했어요. 물타기가 아니고 회원들한테 손절시키거나 물타기 하거나 핑계 변명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계속 종목 추천했어요.
여기서 추천했고요. 여기서도 추천했고 여기서도 추천했어요. 제가 자꾸 종목 추천하니까 신규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딴 사람들은 뭐 손절시키고 현금만 들어주는데 왜 당신은 계속 종목 추천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한 달 뒤에 다시 보시라고. 네. 지금 그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잖아요. 여기에서 뭐 했을까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종목 추천했어요. 여기에서는요. 똑같아요. 일관되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다고. 대신에 회원들 현금이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익률 이제 계좌가 돌아갈 수 있게 자꾸 매도 사인을 좀 그거에 맞춰서 내드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단기, 수익, 중기, 장기, 뭐 개별주, 테마주, 대형주 다 좋은데요.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일관되게 쭉 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호님 계좌를 띄워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우리 이호님을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칭찬할 수밖에 없냐면 저분이 일관되게 따라해 주신 거예요. 전문가 믿고. 그러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한마디로 이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조금 눌려도, 그죠? 네, 살짝 눌려도, 때론 폭락이 와도, 아니면 거꾸로 증시가 조금씩 올라가도, 때론 과열이 돼서 크게 폭등이 나와도 여러분들 일관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대량 거래 터지고 고점에 있는 주식들 거기서 매수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바닥에 사서 과열됐을 때, 거래 터지고 과열됐을 때 개인들이 그때 막 들어올 때 그때 팔아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학개미들 들어올 때 팔고 나간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아까 수익 40% 수익이 40%짜리가 있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추천 언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8월달에 일본이랑 그 일본에서 뭡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공격했었죠, 그죠? 네. 그 삼성전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샀어요. 사람들은 삼성전자 이제 조만간 망할 거다라고 할 때 그때 추천했고요. 12월달에 반도체 업계 망할 거라 그럴 때 그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팔았냐고요? 네, 여기쯤에서 팝니다. 동학개미들 들어오기 직전에 팔고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쌀 때, 눌러줄 때 그때 사서 개인들 들어올 때, 과열됐을 때 그때 팝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모나리자도 뭐 100%짜리 수익 있었죠? 제가 여기 라이브 지금 종목은 못 보여드리겠어요. 모나리자 언제 샀는 줄 아세요? 눌림목 끝자락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머리 정수리 밑에서. 그리고 깔끔하게 100% 수익되고 끝나버렸어요. 그 돈 갖고 어디 갔을까요? 요거 매도하고 나서 추천당한 게 온라인 교육주예요. 그런 식으로 계좌를 돌리는 겁니다. 저희 방은 이런 데서 개인들 보시면 이런 데서 매매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이런 데서 팔지 이런 데서 매수 안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되게 편안하게 하세요. 주식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대요. 수익이 났는데 팔려고 했더니 다 떨어져 버리더라. 매도 사인이 나와서 팔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주가가 다 떨어져서 못 팔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저희만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상승할 때 충분하죠. 종목들이 막 세력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올릴 때 있죠. 이럴 때 팔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저기 정수리에서 약간 밑에서 팔아요. 수익도 많이 나지만 회원들이 매도를 다 깔끔하게 합니다. 거의 동일한 가격에. 매수도 동일한 가격에. 매도도 거의 동일한 가격이에요.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올라오는 거 보면 수익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 같은 거 안 합니다. 한 번에 사지. 팔 때는 편안할 때 팔아요. 붕 떠있을 때. 그래서 이게 리딩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성향이 거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 들어오시면 돼요. 수익은 많이 나요. 근데 되게 편안하게 나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런 매수 맥점에서 사서 나중에 과열됐을 때 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에 지수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러시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관되게 가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회원들이 왜 수익이 나셨냐면 급락할 때, 급반등할 때, 옆으로 돌릴 때, 올라올 때 지금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2번, 3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 나올까봐 불안해 하시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거꾸로 간다니까요.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개인들이 왜 수익이 안 났을까요?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고 5주장 마칠게요. 왜 여기에서 4월달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났느냐? 개인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쌍바닥 찍을까봐 이거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고 이 급락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냐면 낙폭과대 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낙폭에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전략이 초단기, 그죠? 초단타에 늘 현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은 기법은 낙폭과대를 써야 돼요. 이게 맞아요. 만약에 지수 이렇게 급락할 거였다면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낙폭과대에서는 매매를 어떻게 되냐면 급락하니까 급락했던 거 이제 반등만 먹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익이 정말 이거는 진짜 거의 피죽 정도밖에 안 돼요. 3% 많이 먹어야 5%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울 때 사야 돼요. 막 하한가 맞고 막 전저점 깰 때 사야지. 그래야 3% 5% 수익 줄까 말까예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낙폭과대가 아니라 우리 방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눌림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존 회원들이 아마 이제는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왜 전문가가 눌림목 얘기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지. 일반 개인들은 낙폭과대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눌림목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눌림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낙폭과대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거든요. 낙폭과대를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낙폭과대가 요번에는 잘못됐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비관론에 빠져서 지수 이렇게 쌍바닥을 예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정확하게 틀렸던 게 맞아요. 근데 낙폭과대를 공략하는 것 자체는 뭐 비난받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수익이 얼마큼 나냐면 요만큼 나요. 뭐 때에 따라서는 10%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가 안 좋은 게 다시 이게 떨어져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적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잖아요. 눌림목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략하면 수익을 이만큼을 줘요. 정말 난 귀찮다. 나는 투자 성향이 저기 코알라 같은 스타일이다. 코알라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네, 난 코알라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던져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편한 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는 시원시원한 거 좋아한다. 여기에서 상한가 치면서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속이 뻥 뚫립니다. 주식할 때 기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개별주 테마주 공략할 때 기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매물대 직전 고점을 그냥 깔끔하게 뚫어버릴 때 있죠. 10년 그 체증이 다 그냥 다 사라지듯이 그냥 뻥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원들한테 눌림목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한 거의 3주 전? 네. 3주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눌림목 기법 강의하고 있었어요. 유료방송에서. 제가 하루에 아침 한 8시 한 55분부터 10시 반까지, 뭐 늦게 하면 11시까지도 방송하는데, 보통 10시 반까지 방송합니다. 오전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방송하고, 오후에 1시간 정도 또 해요. 하루에 한 3시간 안쪽, 2시간 반, 3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시황 얘기하고, 계속 뭐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거. 이거였어요. 왜요? 회원들 수익 많이 내시라고. 우리 방은 달랐던 거예요. 눌림목 공략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거다라고 본 게 아니라 지수가 계속해서 떠 있는데 천천히 저점을 높이든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저는 거꾸로 그래요. 증시가 좀 이렇게 하락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거꾸로. 저는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가 잘 안 가요. 누가 가겠어요? 지수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지수가 급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수는요, 4월 달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번에 지수가 확 드니까 전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살짝 누르면서 돌리니까 지금 딱 좋아요. 왜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살짝 눌러서 돌리면 횡보가 나오면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회원들이 수익이 많이 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에서 이제 우리 회원 매매일지도 하나 이제 보여드렸고, 그죠? 손절없이 3월달에 대응을 했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드렸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경험이고 이게 노하우예요.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그때 시장에 맞게 약간씩 미세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그 잦은 매매, 급등주 추격 매수 이런 거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다 해결되십니다. 다 보여드렸잖아요. 계좌 수익률, 계좌 그 잔고 변화율, 실제 그 뭐 단기 수익 종목들 수익 내가 다 보여드렸죠. 네. 저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손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회원들도 되게 싫어하시고 안 해요. 잘 처음부터 얘기도 안 하고 회원들도 나중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종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바깥에서 혼자서 고생하시는 거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아직도 시장에 지금 공략할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조만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주식 한참 비쌀 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수 급락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전장을 마칠게요. 주식시장이 안 좋다, 경쟁이 안 좋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이제 시장 탓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들 수익 안 나게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력이요? 아니요. 세력이 아니라니까. 세력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급등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세력력 그만하시고. 수익 안 나게 방해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제가 항상 요즘 얘기하죠, 그 시커먼 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나쁜 놈, 그 놈이 여러분들 수익 안 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놈을 자꾸 자극하는 게 누구예요? 수많은 뉴스, 언론, 뉴스,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제가 오후에는 이제 더 이걸 상세하게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정말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으시면 코로나로 요즘에 이 어려운 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그거부터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제거가 안 돼요. 많이 해보셨죠, 그죠? 아무리 해도 불안한 거 그거 해결이 안 되시죠? 그것만 해결하면 수익 나요. 기법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뭘 가지고 해도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시장이 안 좋다 시장 탓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겁니다. 아, 예, CJS님도 저기 라이브 1년으로 이제 재연장 같이 바꾸셨죠, 그죠? 네. 라이브 1년으로 또 결제하셨어요. 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카네기. 네. 인간 관계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빨리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나쁘다고 시장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방송은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제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후에 뵐게요. 네.